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에 입학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을 통해서 원하는 대학의 여러분들이 편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김영편입학원 전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과 대학 편입 넘버원인 김영편입이 이번에 업무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을 다니시면서 2년 안에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시게 되고요. 또 이제 김영편입이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내에서 편입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같이 병행을 해서 여러분들은 2년 만에 학사학위 취득과 학사 편입 준비를 같이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일반 편입하고 학사 편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반 편입은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을 마쳤거나 전문대학교를 졸업했거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또는 이 세 가지가 예정되어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게 일반 편입이고, 학사 편입은 말 그대로 학사 학위를 가진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학사 편입입니다.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또는 이 두 가지가 다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게 학사 편입입니다. 지원 자격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모집 인원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 일반 편입은 결원, 요 결원이 뭐냐면 학교마다 이제 자퇴를 했거나 재적을 당했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결원이 발생하게 되고, 이 결원에서 대학마다 이제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 지표에 따라서 모집 인원이 선발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 편입은 매년 모집 인원의 변동이 있고, 학사 편입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모집 인원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자, 경쟁률, 편입 경쟁률과 합격 커트라인은 학사 편입이 더 유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뒷부분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학사학위 취득을 하시게 되겠죠. 2년을 다니시면. 그리고 학사 편입으로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게 되겠죠. 즉, 편입 합격이 조금 더 수월해진다. 다만 지금 시작해야 여러분들이 확률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왜 그런지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한번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편입 전형, 이게 뭐냐면 편입 시험입니다. 편입 시험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살펴보자면 1차 전형이라 그래서 이제 편입 시험과 공인영어 전형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편입 자체 시험이냐 아니면 공인영어로 평가를 하느냐. 그리고 나서 1차를 통과한 학생들이 2차 전형을 보게 됩니다. 면접, 성적, 서류평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뭐 조금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편입 영어만 잘하면 된다, 영어 수학만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중에서 2차 전형에서도 나머지는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없는데, 요 서류평가,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서를 쓰기 직전에 그 첨삭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준비 또는 2년 동안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1차 전형에 집중을 하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학교나 학과가 조금 정해지면 그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형은 이렇게 준비하셔도 되는 거고, 그 외에 기타 전형이라고 하는 거, 일부 학교들이 진행하고 있는 전형이 있어요. 연고대 인문계열은 논술 전형입니다. 그리고 연고대 자연계열과 중앙대 자연과학대학, 이화여대 자연과학대학은 물리화학 생물이 추가가 돼서 전공기초시험을 봅니다. 편입시험을 안 보고 볼 수도 있고요. 영어나 또는 수학에 같이 묶여 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기타 전형으로 보는 학교들이 일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 1차 전형을 다시 한번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자, 지금 보이시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 7개 대학이 공인영어가 필요하거나 공인영어 점수로 평가가 되는 학교들이고요. 나머지 학교들이 전부 다 편입영어, 편입수학, 즉 학교 자체 편입시험을 보는 학교들입니다. 이렇게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처음에 준비해야 될 거는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더 많은 학교를 쓸 수 있는 편입시험을 먼저 준비를 하시고,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성적이 좀 나오고 실력도 괜찮고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다. 그럴 경우에 공인영어를 그때 가서 준비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조금 더 늘리는 거겠죠. 그런데 일단 시작은 더 많은 학교를 쓸 수 있는 편입영어, 편입수학으로 준비를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률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편입이 뭐 쉽다, 뭐 편입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하게 편입이 장점이 뭐냐? 크게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준비 과목이 적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최대 2과목입니다. 수능 쪽은 더 많은 과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편입은 최대 2과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집중적인 학습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더 많은 거를 공부하는 것보다 더 적은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실력을 키우기가 더 쉽겠죠. 두 번째는 학업 공백이 없다. 수능 쪽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떨어졌거나 학교를 붙었지만 아직 좀 부족하다,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 할 경우에 반수를 할 텐데, 재수 반수할 때는 1년을 더 준비를 하고 합격하면 최대 5년, 그러니까 4년 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녀서 준비기간까지 최대 5년이 걸리게 되는데, 편입은 여러분들이 지금 학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병행을 하면서 시험을 볼 수가 있고, 2학년을 마칠 때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3학년으로 입학해서 2년 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즉 학업의 공백도 없고요. 준비 후에, 합격 후에 공부하는 기간도 더 짧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사실 이게 편입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어요. 편입은 몇 점이 넘으면 합격이 아니라 모집 인원만큼 뽑는 거기 때문에 내 경쟁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편입엔 상위권 준비생이 적어요. 왜냐? 자, 수능 쪽에는 보통 상위권이 몰려있죠. 1, 2등급 학생들 현역, 반수, 재수생과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편입은 이 학생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이런 등급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등급이 나왔는데 학교를 떨어졌어요. 또는 생각보다 못 갔어요. 그러면 편입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잘하던 수능으로 다시 준비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1, 2등급 학생들은 편입 쪽에 잘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3에서 7등급 학생들이 편입 준비생들이에요. 이게 진짜 큰 메리트. 이걸 쉽게 그냥 정말 쉽게 표현을 드리면 수능에서 1, 2등급이 붙는 학교를 편입에서 3, 4등급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횟수. 이것도 마찬가지. 많이 지원하면 그만큼 내가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자, 수능은 정시 기준 최대 3회밖에 지원이 되지 않지만 편입은 제한이 없어요. 보통 매년 그냥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이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횟수가 한 사람당 20회가 넘게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12번에서 3번 정도, 12개에서 13개 정도 학교를 지원을 합니다. 조금 많은 학교는 한 15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여학생이 18개까지도 쓰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쓰는 건 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학교 준비도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한 12개 정도를 평균적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3번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편입에서는 중복 합격자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추가 합격자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가끔 학교에서 반에서 학생들한테 원서 접수 시즌에 학생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편입의 꽃은 추합이다. 최추합을 못해도 좌절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복 합격자가 많이 나오고 다관왕이 많이 나오고 그만큼 추가 합격자가 많이 나온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편입이 유리하다를 알아봤는데 편입은 유리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게 될 학사 편입에 대한 장점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잠깐만 뒷부분에 설명드린다고 했던 그건데 경쟁률이 낮아요. 작년, 재작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모집 인원은 당연히 일반 편입이 더 높죠. 일반 편입이 더 많이 뽑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원자가 많아요. 그래서 경쟁률도 일반 편입이 더 높습니다. 물론 이건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상위권 학교는 좀 더 높고 좀 더 이제 밀집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중복 지원을 몇 개 정도 한다 그랬죠. 12개 정도. 이걸 좀 낮춰서 계산하기 쉽게 10개 정도를 평균으로 잡으면 여기에서 또
그만큼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 인원이 전부 한 명이 아니라 중복된 인원입니다. 학교의 지원자를 취합한 거기 때문에 경쟁률이 일반 편입보다 학사 편입이 낮다. 당연히 경쟁률이 낮으면 합격 확률도 올라가겠죠. 두 번째, 많이 크죠. 합격 커트라인.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 일반 편입은 약 82점, 학사 편입은 72.7점에서 약 9점 정도 합격자 평균의 차이가 납니다. 자연계열은 영수 합산해서 일반 편입이 75점, 학사 편입은 약 65점 해서 약 10점 정도 합격자 점수가 차이가 나요. 즉, 합격 점수가 낮다? 그만큼 예를 들어 내가 일반 편입인데 예를 들어 내가 한 75점을 맞았다. 일반 편입이었으면 떨어졌겠지만 학사 편입이면 붙게 되는 거겠죠. 그만큼 그 낮은 커트라인이 학사 편입의 큰 장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사 편입의 장점 4가지에 거기에서 추가로 학사 편입 장점 2가지를 더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아무리 유리해도 내가 정작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딱 맞는 커리큘럼과 시간표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제가 편입학원에서 지금 10년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기관에 다녔던 학생들도 이제 수강을 많이 했었고, 그 학생들하고 상담하면서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그거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그런 커리큘럼을 좀 구상해서 짰습니다. 이게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내에서 편입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커리큘럼이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학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1학년은 이제 올해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년에 시험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년 커리큘럼으로 짰는데 처음부터 너무 힘들게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1학년 때는 기본 베이스가 없거나 또는 기본기가 조금만 있는 학생들이 중하위권이나 인서울 실력을 만드는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1학기 때 3개월 동안 영어는 기본 이론이라는 걸 배우고요. 수학은 미적분하고 선형대수의 기초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방학 동안은 뭐 학원이나 인강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셔야 돼요. 그래서 학점 인정 자격증 취득에 조금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요 자격증에 조금 집중을 하시고 2학년 방학 때는 자격증 없이 바로 이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이어갈 수 있게 요때 자격증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고 아마 학교에서도 특강 같은 거를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2학기 때는 이제 기본 문제풀이와 영어는, 수학은 미적분학하고 공업수학이라는 거, 수학은 총 이렇게 4가지 파트 영역에서 시험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초를 쌓는데 일단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학년 때 2회독으로 돌아가서 이때 내가 만든 실력을 바탕으로 상위권 또는 인서울 실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는 조금 더 심화적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름방학 때는 이때 자격증을 가능하면 다 취득을 해 두시고 이때는 편입 공부를 이어갈 수 있게 학원의 관리를 받으면서 그렇게 진행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때 시험 보고 이제 합격을 하시면 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학교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은 이 2회독을 통한 인서울 상위권 대학 합격이 목표인 커리큘럼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2학년, 3학년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히 편입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학습 기간이 10개월입니다. 이제 편입은 병행하는 학생들보다 학업이랑 병행하는 학생들보다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10개월 정도를 잡고 있는데 2, 3학년 학생들도 바로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10개월 안에 끝내는 걸 좀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과 다르게 1학기 때 기본만 배우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까지 같이 들어가고요. 방학 때 혹시라도 자격증을 아직 못 딴 학생들은 자격증 준비를 해야겠지만 1학년 학생들과 다른 점은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도 학원하고 병행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바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학기 때는 이제 심화 문제풀이와 수학의 다변수와 공수 쪽 문제풀이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2학년은 최소 인서울 합격이 목표인 커리큘럼이에요. 1학년은 2년을 하기 때문에 상위권까지 목표가 되지만 일단 2, 3학년 학생들은 최소 인서울 합격이 목표로 저희가 커리큘럼을 짰고요.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시간표도 또 구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안에서 수업을 하는 거, 그 편입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표예요. 왜냐하면 평일 저녁 같은 경우 사실 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이 학원 수업을 맞춰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간표를 봤는데 수업이 뭐 6시 전에 끝날 때도 있지만 넘어서 끝날 때도 있는데 학원들은 대부분 저녁반 수업이 6시, 6시 반 이때 시작입니다. 즉 이동 시간까지 따지면 수업에 맞춰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딱 맞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했어요. 평일, 월, 화, 목, 저녁 때는 영어 수업이고요.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 금에 수학 수업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평일에 이제 편입 공부를 학업과 편입 공부를 같이 하고요. 주말에는 조금 내가 뭐 더 공부를 하고 싶다면 복습하면서 숙지를 하면 되고요. 아니면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조금 주말에는 휴식도 좀 취하고 너무 그 지금 현역 학생들처럼 힘들게 공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주말에는 수업을 다 뺐습니다. 그런데 2, 3학년은 좀 다르죠. 올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영어는 평일 저녁에 3일 동안 수업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 오전, 오후 6시간 수학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일에 같이 하고 주말에 이렇게 주말 이틀을 다 비우고 평일 배운 걸 복습하는 것보다는 주말에 수업을 듣고 이 이후에 바로 수학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현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평일날 수학 수업을 넣으면 10시에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뭐 복습도 제대로 못하고 다음날 수업 듣고 하다 보면 내가 배운 거 복습을 제대로 못해요. 수학까지 영어까지 같이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영어만 듣고 이제 그다음 그 수업 듣고 할 때는 중간중간 공강 기간에 내가 배운 영어를 복습할 시간이 되는데 수학은 사실 그렇게 공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 토요일날 몰았고 일요일 하루는 그래도 뺐습니다. 평일 월화도 수업을 뺐고요. 그래서 요 3일 동안 배웠던 걸 복습을 하는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2, 3학년 학생들은 올해 시험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들은 따라오실 거라 믿고 이렇게 시간표 구성을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편입 기명이 계속 넘버원이다 넘버원이다 하는데 그만큼 합격생도 많고 학생도 많고 학생이 많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한 선생님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명 그 광운대학교 정보과학 교육원 안에 있는 기명 수업도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수업하시는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학원 수업과 퀄리티는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운대학교 다니면서 편입 준비하시게 되면 이렇게 기명학원 최근 3개년 합격 실적인데 요 안에 여러분들이 명단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네. 뭐 간단히 이것도 설명드리면 원래도 합격 점유율이 높았지만 점점 또 합격 인원이 늘고 있죠. 총원으로. 기명이 점점 더 그만큼 합격생을 더 많이 배출하고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도 요 학교들 참고로 이건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했는데 요 학교들 합격생 명단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관리하고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광운대학교 정보과학 교육원 내에서 편입 수업을 듣고 편입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했으니까 저희만 믿고 그리고 또 학교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